무릎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에 재활과 후에 제가 재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일단 무릎을 좀 보죠. 무릎 여기죠? 여기입니다. 다리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무릎은 여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무릎이 왜 허벅지 쪽의 근육, 종아리 쪽의 근육 다 무릎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특히 아래쪽도 따로 보겠지만 위쪽 골반에서부터 시작된 많은 허벅지 쪽의 근육이 우리 무릎 관절의 통증 그리고 무릎 관절의 건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무릎의 구조를 한 번만 보시면 너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무릎의 후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릎의 뒤 오금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써 있어서 보아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배웠던 O자 다리와 일자 다리, X자 다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무릎만 한 번 더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O자 다리 조금 볼게요. 일자 다리는 일직선으로 빈 공간이 없는데요. O자 다리 같은 경우에 바깥쪽이 비어 있죠. 연골판이 눌려서 퇴행성 관절염이 당연히 빨리 올 거라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셔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인공관절 수술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십자인대가 보이고 있고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거칠거칠한 면을 잘라서 다듬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반올사 연골판을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수술을 지난 시간에 또 한번 보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조를 한 번만 보셔도 왜 무릎이 아프구나를 너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릎은 여기를 말합니다. 대퇴골과 경골 그리고 대퇴골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이 슬개골이 되겠습니다. 자, 슬개골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리 속에 있는 것들이죠. 대퇴뼈 보이고요. 경골뼈 보이고 바깥쪽에 비골뼈, 종아리 쪽에 뼈가 2개 들어갑니다. 허벅지 쪽엔 하나, 종아리 쪽에 2개예요. 그리고 슬개골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슬개골, 무릎을 보호하면서 허벅지 근육을 종아리 뼈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요, 허벅지 근육을 종아리뼈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여기가 슬개골을 드러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슬개골에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아래쪽에서 온 근육들이 슬개골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근육,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슬개골이 딱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기차와 기차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슬개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측부인대입니다. 측부인대 한 번 더 써 있네요. 그런데 아까 보게 되면 측부인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측부인대가 이만큼이나 늘어나서 밀려나 있습니다. 측부인대는 무릎의 양쪽 측면에서 무릎이 좌우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닿고 있는 부위 보이시죠? 이게 무릎을 굽혔다 펼다 소리가 막 나시는 분 있죠? 한 번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딱딱딱 소리 나시는 분들, 여기가 스쳐서 이 정상 각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무릎이 굽혔다 폈다를 못하고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여기가 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측부인대가 한쪽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리를 이탈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좀 딱 보니까 몇 개 보이십니까? 4개 보입니다. 자, 중간에 보이시는 십자인대. 십자인대 끊어졌어요 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 들어있냐면요. 밖에서 못 봐요. 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무릎 관절 속에 있고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 자, 다리의 무릎의 앞쪽과 뒤는 어떻게 아냐면요. 요거 보면 알잖아요. 요 슬개골. 슬개골이 있는 쪽이 무릎의 앞쪽이고요. 뒤쪽은 이 뼈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당연히 전방 십자인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요 뒤쪽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 있죠. 선생님이 무릎뼈가 있는 쪽이 앞쪽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쪽이겠죠. 뒤쪽에서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건 후방 십자인대가 될 거예요. 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인대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가 전방 십자인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쪽에 보이는 거 뭘까요? 요거 측면 인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앞쪽에 전방 십자인대는 허벅지뼈가 앞으로 툭 빠져버리지 못하게 한대요. 자, 그러면 앞으로 허벅지가 빠질 것 같을 때는 요 앞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가 강하게 단축되면서 앞으로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실 때 과도하게 무릎을 발보다 더 많이 내밀어서 런지 같은 운동, 비라바드라 원 같은 운동을 하시면 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무릎이 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게요. 후방 십자인대 뒤쪽에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종아리뼈가 뒤로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얘가 뒤로 빠져버리려고 하면 얘가 짧아지면서 딱 못 빠지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서 인대들이 잡아주고 또 안쪽을 봐야 돼요. 연골이라고 써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월 연골판입니다.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서 위에 보게 되면 무릎 관절, 아래 관절 이렇게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슬개골이 위에서 내려오는 힘줄인대 근육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슬개골에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말씀을 드린 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이고 있어요. 살을 다 걷어내면 속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할 때 이 연골판, 이 반월 연골판이 한쪽이 눌리거나 퇴행성 변화가 오거나 찢어져서 자꾸 눌리게 되면 당연히 아픈 거예요. 어디가? 주변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거죠. 또 활액이라는 말, 윤활액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관절 속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으로 관절에 영양을 공급하고 무릎 뼈들이 움직일 때마다 기름을 발라서 문지르면 되게 부드러운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활액은 또 연골 주사라고 들어보셨죠? 선생님, 저 운동하기 싫어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안 아파요 할 때요. 많이 맞고 오시는 주사가 연골 주사인데요. 그 연골 주사가 이 활액의 역할을 해요. 연골 관절액을 구성하는 그 주성분이 히알루론산인데요. 그 윤활 주사의 주성분 히알루론산 계통입니다. 소염 진통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자주 맞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최고와 최선의 그리고 수술 전과 수술의 최고의 방법은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벅지 근육의 강화, 다리, 그리고 골반의 바른 정렬, 발목, 무릎의 바른 정렬. 운동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처방을 하고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연골주사와 함께 뼈주사 많이 맞으시죠? 뼈주사는 스테로이드, 강력한 소염작용을 갖고 있죠. 단기간에 붓기나 통증을 내려주지만 호르몬의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내성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체중 증가, 당뇨병, 고혈압, 면역력 감소 등의 또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증을 되게 빨리 없애줘서 좋아들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릎의 구조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딱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릎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공간 있어야 되고, 이 속에 들어가는 연골 건강하게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윤활액이 잘 돌아야 되고, 제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인대,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인대, 제자리에서 제 기능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뼈에 부착된 근육들이 한쪽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해서 좌우로 당기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음 시간에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